전투가 끝난 후에도 전장은 고요하지 않았다. 쓰러진 이들의 신음소리와 살아남은 이들의 비명 섞인 승리의 환호가 뒤섞였다. 해가 점차 내려앉으며 붉은 빛이 전장을 물들였다. 바람에 휘날리는 잿빛 안개는 여전히 피비린내와 뒤엉켜 있었다. 병사들은 시체 더미를 넘어가며 부상자를 확인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고 전투의 여운은 그들의 눈빛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한니발은 자신의 칼을 바닥에 꽂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늘의 피가 우리의 승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땅은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 승리는 한니발의 에스파냐 정복 계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는 이 승리를 통해 에스파냐 원주민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자원과 병력을 통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니발은 밤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로마는 아직 이 승리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시작된 전쟁은 그들의 심장부로 향할 것이다. 한니발의 에스파냐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성공 이상이었다. 그것은 로마를 향한 카르타고의 분노와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는 전투를 통해 자신의 전략적 능력을 입증했으며 병사들과 시민들에게 강력한 리더로 자리 잡았다. 8장. 기원전 219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대비되는 사군토의 성벽은 한니발의 군대에 의해 철저히 포위되어 있었다. 황금빛 태양 아래 카르타고 군대의 갑옷은 불길처럼 번쩍였고 그들의 투석기와 공성탑은 섬뜩한 기세로 성벽을 노렸다. 이 도시는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로마와 카르타고의 운명이 처음으로 정면 충돌하는 역사의 무대였다. 한니발 바르카는 병사들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불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성벽 너머에 있는 것은 단지 도시가 아니다. 그것은 로마의 자존심이다. 오늘 우리는 그 자존심을 꺾고 카르타고의 이름을 역사의 정점에 새길 것이다. 이 땅에서의 승리는 로마에 대한 우리의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병사들은 함성을 내지르며 그의 연설에 응답했다. 그들의 함성은 지중해의 바람에 실려 사군토 성벽 너머까지 퍼졌다. 성 안의 시민들과 병사들은 이를 듣고 두려움과 결연함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니발의 명령에 따라 투석기들이 성벽을 향해 불타는 돌덩이를 던지기 시작했다. 공기는 연기로 자욱해졌고 돌이 성벽에 부딪힐 때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카르타고 군대는 연속적으로 성벽을 공격하며 방어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려 했다.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외쳤다. 성벽을 두드리며 그들의 희망을 부셔라. 로마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도시는 우리 것이다. 사군토의 병사들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고 창은 공성탑을 타고 올라오는 카르타고 병사들을 겨눴다. 그러나 한니발의 군대는 후퇴하지 않았다. 성벽에 돌이 떨어지고 파편이 튀어 병사들의 살과 뼈를 찢었다. 고통스러운 비명과 절규는 전장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군토의 시민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졌다. 물과 식량은 점점 고갈되었고 로마에서의 지원은 오지 않았다. 지도자들은 시민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로마는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군토 시민들의 얼굴에는 점점 공포와 피로가 짙게 깔렸다. 9장. 기원전 219년. 사군토의 하늘은 먹구름이 낀 듯 탁했고 그 아래 카르타고의 진영에서는 무거운 쇠붙이, 소리와 불길이 어우러져 있었다. 로마 사절단이 도착한 것은 한니발이 명령을 내려 투석기들이 성벽을 향해 돌을 날리기 직전이었다. 로마의 깃발을 본 카르타고 병사들은 잠시 손을 멈추었고 사절단은 한니발의 텐트로 향했다. 한니발은 텐트 안에서 이미 준비된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자신이 역사 속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순간은 단지 그 과정의 일부에 불과했다. 로마 사절단의 대표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니발 바르카, 당신의 행위는 에브로강 협정을 어긴 것이다. 사군토는 로마의 동맹이며 이 도시에 대한 공격은 곧 로마와의 전쟁을 의미한다. 협정을 존중하고 포위를 즉시 해제하라. 한니발은 사절단의 말을 차분히 들었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었고 입계는 미소가 살짝 번졌다. 로마가 협정을 어긴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에브로강 협정은 카르타고의 자주권을 존중하기로 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로마는 우리의 영토에 개입하며 우리의 동맹을 약화시키려 했다. 사군토는 카르타고의 땅이다. 내가 공격을 멈춘다면 그것은 카르타고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로마 사절들은 단호했다. 당신이 이 도시에 손을 대는 순간 로마는 당신과 카르타고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당신의 야망이 카르타고 전체를 파괴로 몰아넣지 않도록 경고한다. 한니발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절단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로마의 협정은 카르타고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나는 그것을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사군토는 우리의 시작일 뿐이다. 로마가 내 결정을 막으려 한다면 전쟁의 무게를 짊어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사절단은 한니발의 확고한 태도를 보고 협상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한니발, 이 전쟁은 당신의 패배로 끝날 것이다. 로마의 분노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니발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로마의 분노를 경험해 보겠다. 하지만 그들이 알게 될 것은 카르타고의 분노는 그보다 더 거대하다는 것이다. 사절단이 텐트를 떠나자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공격을 계속하라. 성벽을 부셔라. 이 도시는 로마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 태양이 지중해의 푸른 물결 위로 솟아오를 때 사군토의 작은 도시 성벽 위로 긴장감이 가득 찼다. 바람은 아직 싸늘했지만 그 안에 퍼져있던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뜨거웠다. 사군토는 로마의 동맹이었지만 그 동맹의 무게는 도시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싶었지만 적장 한니발 바르카가 눈앞에 다가온 이상 그것은 확신이 아닌 의지로 남아 있었다. 우리는 로마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의 땅,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한니발은 우리가 로마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검과 방패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병사의 자주 썩인 말은 이미 늦어버렸다. 열장. 기원전 219년의 에스파냐. 동쪽 바다와 맞닿은 사군토는 이제 거대한 불꽃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카르타고의 젊은 장군 한니발 바르카는 이 도시에 자신의 야망을 새기고 있었다. 단순한 도시의 함락이 아니었다. 사군토의 불길은 한니발이 지중해 세계에 던지는 도전장이었다. 에스파냐의 대지 위에 펼쳐진 한니발의 진영은 숨 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휘하의 병사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이 도시는 단순한 돌과 벽이 아니다. 이곳은 우리의 의지와 명예가 시험받는 장소다. 사군토를 무너뜨리는 것은 곧 로마와의 싸움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이 도시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로마는 우리의 약함을 비웃을 것이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결의와 긴장이 교차했다. 사군토는 로마의 동맹이었다. 그것을 함락시키는 것은 로마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승리와 카르타고의 제도양만이 보였다. 사군토의 성벽 앞에서 로마의 사절단이 한니발을 만났다. 사절단의 대표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한니발 바르카, 이 포위를 멈추시오. 사군토는 로마의 동맹국이며 이 도시에 대한 공격은 곧 로마와의 전쟁을 의미한다. 에브로강 협정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물러서시오. 한니발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에브로강 협정은 로마가 카르타고의 자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로마는 사군토를 이용해 우리를 압박하려 했소. 이 도시는 에브로강 이남에 있으며 당신들의 협정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나는 카르타고의 존엄을 위해 싸우고 있을 뿐이오. 사절단은 협상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돌아갔다. 그들은 한니발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다. 그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로마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니발의 명령이 떨어지자 투석기와 공성탑이 성벽을 향해 불을 뿜었다. 거대한 돌들이 날아가며 성벽을 부수었고 불타는 화살은 도시를 혼돈 속에 빠뜨렸다. 사군토의 시민들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점점 고갈되는 물자와 로마의 침묵은 그들의 사기를 갉아먹었다.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카르타고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거리에는 비명과 칼날이 난무했다.
한니발은 전장의 중심에서 말을 타고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냉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오늘의 불꽃은 카르타고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다. 로마는 우리의 의지를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사군토 함락의 소식이 로마로 전해졌을 때 원로원은 충격에 빠졌다. 동맹국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로마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일부 원로는 한니발과 카르타고를 즉각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북부 갈리아 부족들과의 갈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혼란과 논쟁 속에서 로마는 결국 카르타고의 전쟁을 선포했다. 로마는 이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카르타고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11장. 한니발의 전함이 검푸른 물결을 가르며 카르타고의 항구를 떠나던 날,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갈등은 이미 점화된 불꽃처럼 격렬히 타오르고 있었다. 로마의 사절단이 항구를 떠나는 모습은 마치 전쟁의 피할 수 없는 시작을 암시하는 장면 같았다. 로마의 제안, 한니발의 체포와 인도 요구는 카르타고의 귀족들에게 단지 비웃음거리였다. 카르타고는 이미 한니발의 야망과 전쟁 준비를 지지하며 로마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로마의 원로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회의장은 긴장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사군토의 함락이 임박한 상황에서 로마의 신뢰는 이미 손상되고 있었다. 원로회의 의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카르타고는 전쟁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대응뿐이다. 5명의 사절단이 다시 카르타고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로마에서 가장 명망 높은 원로들이었으며 협상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실패의 가능성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가 마지막 평화의 시도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카르타고에 도착한 로마의 사절단은 차가운 시선과 냉대를 받았다. 카르타고의 원로들은 사절단의 요구를 듣고 비웃었다. 한니발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희망이다. 한 원로가 선언했다. 로마는 자신들의 탐욕을 숨기고 평화를 가장하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협상장은 불신과 적대감으로 가득 찼다. 로마 사절단은 한니발의 체포와 인도를 요구했지만 카르타고는 이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며 오히려 한니발의 전략과 용기를 찬양했다. 사절단의 대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들은 카르타고의 미래를 전쟁의 불길 속으로 던지고 있다. 로마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사절단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지중해의 들판과 황량한 산맥을 지나며 카르타고와의 협상이 실패로 끝났음을 곱씹었다. 침묵 속에서도 그들의 내면은 갈등으로 요동쳤다. 사절단 중 한 명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전쟁이 우리 앞에 놓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영웅과 새로운 전략이다. 한니발과의 싸움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다. 그것은 로마와 카르타고 두 세계의 생존을 건 전쟁이다. 그 말은 사절단 전체의 공감과 무거운 현실을 대변하고 있었다. 로마로 돌아온 사절단은 원로원의 카르타고의 결정을 전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긴장으로 가득 찼다. 원로들은 분노와 결의로 들끓었다. 우리는 카르타고를 응징할 것이다. 로마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끝나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 꾹!